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버라이어티 했던 저희 정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학교 생활에서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남북한의 대학교 생활에서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었을 때 거절보다는 대절이 낫지 않습니까? 또 대절보다는 또 뭐 석사라든가 박사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학력은 거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 통신대학을 4학년 1학기까지만 하다 왔기 때문에 학력 과정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북한에서의 통신대학을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아주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그렇게 얕잡아 볼 수 없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런 즉은 북한의 통신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청진의학대학에서 통신대학을 나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술대학인데 어떻게 통신대학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통신대학, 의학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려 부분에서 종사자 해가지고 뭐 예를 들게 되면 간호사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우려 부분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준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전문학교 2년제를 나와가지고 1년 동안 현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병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의학통신대학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 기관에서 어떻게 8년 동안 어떻게 의료 사업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바로 그 경력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대학 전역해가지고 그 이듬해 바로 대학을 추천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 특히 또 제대군인들은 또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해 의학통신대학 딱 갔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대를 넣은 지, 그러니까 책상을 물려 넣은 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대학 시험 치러 가서 당연히 백지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해룡식병원에서 일병원에서 한 명이랑 산원에서 한 명이랑 해서 두 명이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저랑 같이 군복무하던 2군단 73여단에 있던 친구였어요. 같이 시험 치러 가고 나란히 가서 백지를 내고 왔는데, 이 친구는 한 달 있다가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저는 너무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매웅이야, 너는 어떻게 합격됐어? 했더니 약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시험 치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경호부장한테 찾아가서 뇌물을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왔었고, 뇌물을 거이지 않은 저는 당연히 통지서가 안 왔으니까 불합격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아가지고 1년을 다시 준비해서 그 이듬해에 어떻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통신대학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통신대학은 어떻게 교과과정이 이루어지나요? 사실 통신대학 1학기 때는 가서 그냥 가점을 받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통신대학은 1월달하고 8월달 거의 한 20일씩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본과생들이 어떻게 방학을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방학 가게 되면 우리가 그들이 쓰고 있던 기숙사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공부하고 오게 되면 또 그들을 다시 방학 끝나니까 가고, 또 8월달 방학 되게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통신생들이 그 기숙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20일 동안 가서 첫 1학기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다음 학기에 와서 시험을 치게 될 매 과목에 대한 시험 문제랑 과제물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과제물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북한의 의학대학은 모든 과제물이 2학년, 3학년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저희도 과제물 딱 받아가지고 병원에 와서, 야, 우리 병원에 통신대학 2학년 누구 있어? 하게 되면, 아, 이비인후과 누구 있어? 소아과 누구 있어? 어느 선생님 계셔? 외과 어느 분이 계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후배로 들어온 1학년생입니다. 1학년 때 과제물 있으면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매 과목 다 받아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16과목을. 그래서 그렇게 마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물리치료과 어느 선생님이 빌려가는데 뭐 없다는 등 이런 식으로 좀 구실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에 대해서 과제물 했던 걸 받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면,
교재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교과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본과생들이 교과서를 빌리다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도 어떻게 방학 동안에 자기 과제물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빌려볼 수가 없거든요. 통신생들은 이런 교과서 자체가 없으니까 그 선배들이 했던 과제물을 그대로 비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서까지 똑같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져다가 어떻게 저희 한자들한테 그 과제물을 시켰어요. 그냥 베끼면 되는 거잖아요. 글을 모르게 되면 글을 뭐 만들어 쓰면 되잖아요. 예, 그대로 베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외과에 있을 때는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하러 오게 되면 글 한번 좀 써보세요 해가지고 글 대충 괜찮게 쓰게 되면 그 가제몰 선배 거랑 제 새 책을 같이 줍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좀 다 써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일주일치 진단서를 주겠습니다. 북한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 진단서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서 없이 하루라도 무단 출근하게 되면 국가가 잡아다가 이렇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조직적인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우리 의사 간호사들이 아주 어깨가 빵빵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과제물을 하다 보니까 2학기 때 시험 가게 되면 남의 걸 베껴 썼어도 조금은 남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시키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올라가요? 시험 백지를 냅니다. 백지 내고 나면 각 학급별로 학급이 소대로 나가거든요. 소대 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이 중대예요. 예, 그래서 과가 대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대장이니까 여기로 말하면 반장이거든요. 반장이 시험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소대하면 한 개 학급 다 모인 상태에서 오늘 오후 저녁에 어느 선생님 교수 집에 갈 건데 얼마씩 걷자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그 소대장에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교수한테 가서 1학년 몇 소대에서 왔습니다. 우리 이번에 뭐 범대학 법리 점수 좀 올려주십시오. 아니면 뭐 양리 점수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뭐 가락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과목을 두게 되면 그 자동 올라가거든요. 성적을 몇 점에서 졸업하는가 가지 뭐 가락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4학년까지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탈북민들은 아 저게 무슨 소리를 해. 나는 북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내 학력으로 졸업을 했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때는 2000년도 하게 되면 북한이 정말 고난의 행군 이후 너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었고 또 고난의 행군 시기 제일 많이 굶어 죽은 게 교사들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다 보니까 뇌물 져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 더 나가서는 정말 간부집 돈 있는 자식들은 대학에 등록만 해놓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게 바로 북한의 그 당시 대학교 졸업증이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졸업증도 받아올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수한테 가서 사실 저 북한에서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점수 올라갔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입학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며칠 있었더니 문자 들어오는 거예요. OT 나오세요. OT가 뭐지? 일단 갔어요. 예, 갔더니 많은 뭐 교육학과 뭐 청소년 쫙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실장님이 뭐를 자꾸 불러줍니다. 근데 아무것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둘러봤더니 정말 저는 대한민국 학구열이 높은 걸 그렇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 나이가 지숙하신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거의 없고 저처럼 30대는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거 뭐예요? 하고 손 들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말하세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어떻게 수강 신청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사람들 없을 때 갔더니 조교분 있잖아. 4학년 조교분이 거기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수강 신청할 줄 몰라서 왔다 그랬더니 예, 그냥 그분이 귀찮으니까 자기가 이거 다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냥 해주세요 했더니 뭐 필수 선택 하나도 상관없이 다 이렇게 체크 하더라고요. 예, 또 1학년 때는 또 무조건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다 들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는 뭐 또 통신이니까 북한 대학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로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교과서도 나오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하나 보지 않고 또 언제 책 읽어볼 새가 있나요? 강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저녁에 늦게 오게 되면 아이가 또 케어해서 아침에 다음날 보낼 준비를 하다 보게 되면 언제 책 볼 새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1학년 1학기를 딱 하다 보니까 중간 보니까 또 뭐 출석 수업 나오라는 거예요. 출석 수업은 뭐지? 가서 들었어요. 이틀 가서 듣고 다음 주가 시험 치고. 그리고 뭐 과제물도 있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하나도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과제물 하는 것도 모르겠고 다시 또 저 뭐야 교문과에 가서 알아가지고 다시 와서 하고 드디어 기다리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인 거예요. 기말고사 딱 시험 됐는데 남들은 뭐 기출문제 들어가서 기출지 뽑아오고 한다는데 저는 기출지 어디가 들어가서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교과서를 과목 6개를 다 들고 갔어요. 다 들고 가서 그때 가서 뭐가 공부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일단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감독 선생님이 두 분 딱 들어오시더니 요만한 종이를 놔주더라고요. 쫙 놓아주면서 자 이제부터 마킹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마킹이 뭐지?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있더니 다 했죠. 자 이제는 시험지 줍니다 하고 시험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분증하고 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제 앞에까지 딱 오셨어요. 그분이 이거 왜 하나도 마킹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킹이 뭐예요? 하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말투 알잖아요. 억양을 알잖아요. 넣다 보니까 그 시험장 순간에 저한테 다 쏠렸어요. 저 마킹 할 줄 모르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러면 시험 어떻게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 입학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북한에서 와서 북한에서 이런 시험 처음 쳐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해서 정말 1학년 1학기 시험 거의 선생님들 붙어서 앉아서 예, 가르치면서 예, 마킹을 했거든요.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저희 같은 같이 공부하던 언니가 저를 툭툭 치면서 너 진짜 북한에서 왔어? 그동안 중간에 우리가 출석 수업 2번 같이 왔댔거든요. 제 차 타고. 근데도 제가 탈북자란 말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또 물어도 안 보셨고 자기는 시험 끝나고 오는데 제 차 타고 오는데 말투가 이상해가지고 조선족인 줄 알았대요. 조선족이 한국에 시집 와서 공부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탈북자라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처음으로 OMR 카드라는 거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1학년 2학기에는 또 수강 신청 당연히 할 줄 모르니까 또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그거 저기하는데 이거 수강 신청해 주세요 하고 딱 들어갔더니 그분이 쭉 보더니 막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딱 있는데 엄마 나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분이 그냥 해가지고 수강 신청 딱 눌러서 등록 딱 눌러버렸어요. 등록해야 뭐 저게 나오니까. 당연히 1학년 1학기 때 어떻게 두 과목이 가락나다 보니까 장학금 대상이 아닌 거예요. 1학년 2학기 또 되는데 또 영어가 있는 거예요. 막 영어는 어떻게 하지? 나는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의학통신까지 갔다 온 사람이 영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또 러시아를 배웠거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학년 2학기 또 두 가락 났어요. 그런데 이 가락 난 점수를 저는 공부해야 돼. 점수 다시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점수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이 북한처럼 가락이 나도 그냥 다 들었으면 졸업시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2학년 2학기 됐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가락난 과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당연히 있지 언니 5과목이나 가락이 났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럼 그거 이번 계절학기 해보지 않을래? 나도 가락이 난 게 2개 있대요. 그거는 뭐야? 2학년 2학기 올 때까지 계절학기가 뭔지 몰랐고 그 가락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저희 버라이어트한 대학교 생활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2학년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학년 딱 되니까 그때 조금 룰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딱 들어오니까 원래 2학년에서 벌써 복수 전공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근데 저 복수 전공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 그런 걸 분명 OT 때 얘기해 줬는데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3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 전공 해가지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3학년에서는 필수 과목 2가지를 듣고 나머지 선택 과목 4가지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청소년 학과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저기 뭐 교육, 그 다음에 뭐 육아교육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뭐 골랐거든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사회복지를 겸용해 듣기 시작하는데 일단 또 3학년 1학기 시험이 문제인 거예요.
교육학과 때는 쭉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한 번은 예, 다음번 세 번째 거는 사회복지 과목이다 보니까 그게 자리를 이동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서, 뭐, 두 번째 시간까지 끝났으니까 딱 버티고 있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 시험 칠 때 다시 그 자리를 갔던 거예요. 다시 갔는데, 문제는 저는 중간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차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떻게, 시험장에 만나기를 했으니까 딱 왔는데 언니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랑 같이 속초에서 같이 지금 저거 사회복지 같이 듣는 언니들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하나도 통화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시험장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무음이 되어 있잖아요. 시험 감독은 들어왔는데 언니들은 안 들어오고 이 언니들 왜 안 들어오지? 어디가 자는가? 그런데 딱 그분이 이거 시험 과목을 적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석 부르잖아요. 그다음 막 출석 부르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빠졌다 했더니 무슨 과목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과 3학년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 보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느 과목 봅니다 했더니 이번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봐요? 했더니 그분이 잘 모르겠으니까 교무과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또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하 1층으로 내려가랍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사실 저는 방송통신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정열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차마 이 젊은 게 몰라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물어보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렵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북한의 대학은 시간표 해가지고 월요일날 무슨 과목 화요일날 무슨 과목 이렇게 딱 학급별로 나오거든요. 그럼 한 주일 한 번씩 시간표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과서를 들고 가서 그냥 교실에서 앉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이 과목은 여기가 듣고 다음 과목은 어떻게 저기가 듣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룰을 하나도 모르고 정말 그리고 또 방송통신대학은 졸업할 때까지 교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왜? OMR 카드가 기계로 해서 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딱 1학년 1학기 때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 등록해가지고 지금 공부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대학 다녀? 분명 북한 있을 때 통신대학 다녔잖아요. 별 볼일 없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우학통신대학 졸업생들 전문직에 거의 못 들어가요. 전문직 가게 되면 뭐 외과, 내과, 신경과 그리고 무슨 뭐 이런 거 소아과. 통신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호담단과라고 해서 여기로 말하면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다반사거든요. 정말 돈 있는 집 자식들만 뇌물 줘가지고 전문직 외과나 본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통신대학을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하게 생각해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정말 방송통신대학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대학. 진정으로 정말 대학 중에 대학이 바로 방송통신대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몰랐던 대한민국의 학교생활 어렵게 했고요. 대신 4년 다니고 1학기를 더 다녀가지고 졸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았으면 아주 재미나게 다녔을 학교 생활을 어렵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앞으로 방송통신대학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꿈을 꾸는 친구들 절대 저처럼 방송통신대학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면 큰 코 다칩니다. 정말 열심히 할 의지가 있어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경기장만큼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는 어느 조그만 데서 이런 작은 데서 어떻게 졸업식을 갖는 게 방송통신대학이다. 그렇게 졸업하기가 힘든 게 바로 통신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달라도 다른 통신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달라도 다른 남북한의 학사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안혜경TV야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